안녕하세요. 이번 3회차 교육을 맡은 김승재라고 합니다. 저희가 이번에 배워볼 것은 바로 파이썬이라는 거에 대해서 공부를 해볼 거예요. 자, 파이썬이라는 것이 무엇이냐? 바로 프로그래밍 언어 중 하나인데요. 저희가 지금 쓰고 있는 프로그래밍 언어는 정말 다양합니다. 많이 들어보셨을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 많이 사용하고 있는 언어 중에서 자바라는 언어도 있고요. 파이썬 그리고 C 언어라는 것들이 있습니다. 특히 자바는 저희가 핸드폰에서 사용하는 여러 가지 앱들 개발에 많이 사용되는 프로그래밍 언어이고요. 파이썬 같은 경우도 빅데이터를 분석하는 데 그리고 활용하는 데 있어서 많이 사용되는 언어입니다. 또한 교육용으로도 많이 사용되고 있는 언어이기 때문에 우리는 파이썬에 집중해서 한번 공부를 해보려고 합니다. 프로그래밍 언어에는 크게 저급 언어, 고급 언어로 나눌 수 있는데 우리가 배우고자 하는 파이썬은 바로 고급 언어 중 인터프리터 언어에 해당한다는 사실 알고 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파이썬을 시작하기 앞서 우리는 총 3가지의 개념을 알고 가야 되는데요. 첫 번째로 변수, 두 번째로 상수, 그리고 세 번째로 연산식. 첫 번째 변수란 많이 들어보셨을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초등학교 때 배우는 네모 또는 세모 그리고 중고등학교에서 다루는 x, y와 같은 문자들과 같은 것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두 번째로 상수는 우리가 알고 있는 2, 3, 100, 0.5 이러한 숫자들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연산식은 이런 상수들이나 변수들을 계산해 줄 수 있는 식 2 더하기 3 또는 네모 더하기 2 이런 것들을 연산식이라고 합니다. 자, 값, 연산식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알아볼 건데요. 여기에 2 더하기 2라는 연산식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숫자 2들은 바로 값을 의미하고요. 우리가 2랑 2를 더해주기 위해서 사용하는 이 덧셈, 이것을 바로 오퍼레이터, 연산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언어를 사용할 때는 이러한 연산식, 오퍼레이터와 value를 이용해서 연산식을 구성해서 사용해야 된다는 점 중요하니 알고 가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변수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알아볼게요. 변수란 앞에서 얘기했다시피 네모 또는 세모, x, y와 같은 문자들을 의미하는데 왜 변수냐? 이 네모나 세모 그리고 x, y에다가 우리가 원하는 값들을 정해줄 수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어떤 값을 넣냐에 따라서 이 문자들이 가지고 있는 값들이 달라지기 때문에 수가 변할 수 있다 라고 해서 변수라고 우리가 이름을 붙입니다. 예시를 한번 봐볼게요. 우리가 15라는 숫자를 스팸이라는 문자에다가 저장을 하고 싶은 거예요. 매번 15라고 우리가 적어서 쓰기 귀찮으니 스팸이라는 문자에다가 15라는 숫자를 저장해 놓으면 우린 15 대신에 스팸을 씀으로써 계속 이 15라는 숫자를 좀 더 편리하게 반복해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스팸을 적고
등호 기호를 쓴 다음에 원하는 숫자, 저장하고 싶은 숫자를 써 넣으면은 우리가 나중에 스팸이라는 문자만 쳐도 그때 저장했던 15가 나오게 되는 거죠. 자, 변수는 프로그램을 짜는데 가장 기초가 되는 내용입니다. 따라서 변수는 우리가 원할 때 그리고 편리하게 여러 방면으로 사용할 수 있는데요. 자, 그러면 우리는 이 변수를 가지고 어떻게 사용을 할 것이냐? 앞에서 얘기했다시피 연산식에 넣어서 사용을 할 수 있는데요. 프로그래밍 언어의 가장 큰 장점 중 하나가 우리가 자주 사용하는 식, 그리고 정말 다양한 기능을 가진 함수라는 것들이 존재해서 변수들만 넣어주면은 바로 우리가 원하는 결과값을 좀 더 쉽고 편리하게 얻어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함수라는 게 무엇이냐? 함수라는 거는 쉽게 얘기해서 기계 같은 거라고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예시를 들어보면 여러분들 과자 많이 드시나요? 저는 새우깡을 정말 좋아하는데 우리가 아는 과자 중에서 감자깡도 있고요. 고구마깡도 있어요. 새우깡, 감자깡, 고구마깡 세 개 다 모양도 비슷하고 씹는 그런 느낌이라던가 모든 게 비슷한데 뭐가 다르죠? 맛이 달라요. 맛이 다른 이유는 뭘까요? 바로 원재료가 다르기 때문이죠. 그래서 저는 원재료를 변수라고 얘기를 하고, 그러면 우리가 이 깡을 만들 때 어떤 기계에다가 원재료, 새우나 감자나 고구마 등을 넣으면은 고구마깡, 새우깡, 감자깡들이 나오겠죠. 이 기계가 하는 역할이 뭐죠? 원재료를 넣었을 때 잘게 자르고 반죽과 섞고 그리고 튀기고 그리고 봉지에 담아서까지 포장하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겠죠. 이러한 역할을 하는 것들이 바로 함수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번에는 함수의 종류에 대해서 배워볼 거예요. 프로그래밍 언어 안에는 정말 다양한 종류의 함수들이 있는데 그 모든 함수들을 우리가 다 배울 수는 없으니까 제일 기본적이고 간단한 함수들 먼저 배워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알아볼 것은 print라는 함수고요. 두 번째로는 우리가 입력한 값의 성격을 정해줄 수 있는 int, float, string. 세 번째로는 input이라는 함수에 대해서 배워볼 거예요. 자, 첫 번째로 프린트 함수란 무엇이냐? 집에 다들 프린터기 있죠? 프린터기가 하는 역할이 뭐죠? 우리가 컴퓨터에서 작성한 내용들을 우리가 눈에 볼 수 있게 종이에다가 뽑아주는 것을 의미하죠. 이 프린트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원하는 말들을 이 프린트 함수 안에다가 적어서 결과를 출력해 보면은 우리가 원했던 말들이 그대로 나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예시로 우리가 적고 싶은 말, 출력하고 싶은 말, 러닝 커브, 열심히 해보아요, 느낌표를 프린트 안에다가 적어서 출력을 해보면은 우리가 적었던 이 말들이 그대로 나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정리하자면 프린트 함수는 안내 문구나 우리가 알려주고 싶은 내용 또는 프로그램이 연산 후에 다 동작하고 난 결과를 보여줄 때 사용하는 함수입니다. 프린트 함수를
사용할 때 주의해야 될 점은 바로 우리가 원하는 문구를 적었을 때 여기에 따옴표를 꼭 붙여줘야 된다는 거, 그거를 주의해서 사용해야 합니다. 자, 두 번째로 알아볼 함수는 int, float, 그리고 string이라는 함수인데요. 앞에서도 얘기했다시피 성질을 정해줘요. 어떤 성질을 정해주는 것이냐? 자, 우리가 앞에서 상수를 입력했을 때 변수에다가 어떠한 숫자를 저장을 해놓겠죠? 이때 우리는 다양한 숫자를 넣을 수 있을 거예요. 분명히 2나 3, 50 이런 숫자를 넣을 수도 있을 거고 5.5 아니면은 10.1 같은 소수를 넣을 수도 있을 것이에요. 이때 우리가 어떠한 함수를 쓰냐에 따라서 이런 값들을 입력했을 때도 변수에 저장되는 값이 달라질 수 있어요. 예를 들면 int 함수는 어떤 값을 입력했을 때 데이터 종류를 정수로 바꿔주는 함수예요. 예시로 int 함수 안에 따옴표 10 따옴표 이렇게 입력할 수도 있고 3.6이라고 넣을 수도 있는데 따옴표 10 따옴표를 넣게 되면 이거는 우리가 알고 있는 문자 10이 돼버려요. 숫자 10이 아닌 문자로 저장되는 거죠. 그때 이 문자인 10을 int에다가 넣어주게 되면 우리가 알고 있는 숫자 10이 저장되는 거예요. 이번에는 3.6을 넣었을 때는 3.6은 소수죠. 소수는 정수가 아니에요. 그렇게 되면 어떤 숫자가 나오게 되냐? 바로 3이 나옵니다. 예시로 4.7을 넣었다면 4라는 숫자가 나올 거예요. 뒤에 소수점 뒤에 있는 숫자를 다 날려버리고 앞에 있는 자연수 부분만 내보낸다고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럼 우리가 소수를 넣으면 정수로 나온다고 했다면 소수를 표현하고 싶으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바로 float 함수를 사용하면 돼요. 어떤 v를 입력했을 때 데이터 종류를 실수로 바꿔주는 함수가 바로 float이에요. 그래서 float 10이라고 입력을 하게 되면은 10.0이라고 출력이 될 거고요. 만약에 따옴표 3.6 따옴표를 입력하게 되면은 이 따옴표 3.6 따옴표는 문자지만 실수로 바꿔준다고 했기 때문에 숫자 3.6이 출력이 됩니다. 자, 저는 이번에 숫자가 아니라 문자로 출력을 하고 싶은데요. 문자로 저장하고 싶은데요. 그럴 때는 바로 string 함수를 사용하면 되는데 이때 str 3개만 따서 우리는 함수를 사용합니다. 이 string 함수에 어떠한 v를 입력하면은 데이터 종류를 문자열로 바꿔주게 돼요. 그래서 10을 이 string 함수에 넣게 되면 문자인 10이 나오게 되고 3.6을 넣게 되면 문자 3.6이 나오게 됩니다. 이때 스트링에 넣은 10과 3.6이 숫자였어도 결과값은 문자로 나온다는 거 주의하셔야 돼요. 문자랑 숫자는 엄연히 다른 내용이에요. 프로그래밍 언어에서는 문자로 사용될 수도 있고 숫자로 사용될 수도 있는데 이때 가지는 성질들이 완전히 다르기 때문에 꼭 미리 구별하시고 잘 사용하셔야 된다는 거 알고 있으시면 됩니다. 자, 세 번째로
input 함수에 대해서 공부할 건데요. input은 영어 단어 뜻대로 안에 넣어주는 거예요. 뭔 소리냐? 어떤 변수에다가 등호를 적어주고 옆에 input 함수를 사용하게 되면은 우리가 입력하는 어떤 값을 자동으로 바로 이 myname이라는 변수에다가 저장하게 돼요. 즉, 변수에 사용자가 원하는 값을 넣을 수 있게 해주는 함수가 바로 input입니다. 아까 배웠던 print 함수가 입력했던 걸 출력해주는 거라면 이 input 함수는 우리가 넣어준 값을 저장해주는 그런 역할을 하는 함수입니다. 자, 이번에 배울 내용은 if문에 대해서 배워볼 거예요. if문도 일종의 함수인데 어떤 함수이냐? 바로 조건을 정해줄 수 있는 함수예요. 자, if문이란 if문 다음에 오는 문장이 참이라면은 그 밑에 문장이 시키는 행동을 하고요. 만약에 if문 뒤에 오는 내용이 거짓이라면 그냥 넘어가게 됩니다. 자, 예시를 들어보면은 if로 자, 우리가 어떤 날과 입력한 값이 같지 않다면은 Your guess is wrong이라는 문자를 출력하게 돼요. 이 문자가 어떤 역할을 하는 건지 이거는 바로 다음 내용에서 설명해 드릴게요. 자, 앞에서 봤듯이 우리는 연산자라는 거를 연산식에 넣어서 사용하는데 그 중에서 덧셈, 뺄셈 같은 것도 있지만 우리는 논리 연산자를 정말 많이 사용하는데 말 그대로 무엇이냐? 맞고 틀리고, 즉 참과 거짓을 구별하게 할 수 있는 것들이 바로 논리 연산자예요. 논리 연산자에는 크게 6가지로 되어 있는데 첫 번째는 이 오른쪽으로 꺽쇠 모양이 되어 있는 기호입니다. 우리가 부등호라고 알고 있죠. 자, 이 부등호 기호는 바로 두 문자가 있을 때 어떤 것이 작고 큰지를 판별해주는 논리 연산자입니다. 반면에 반대쪽으로 꺾이면은 정반대 의미가 되겠죠. 자, 이번에는 꺽쇠가 있고 등호 표시가 있는 건데 우리가 흔히 아는 이 기호와 같다고 생각하시면 편할 것 같습니다. 마찬가지로 꺽쇠 모양만 반대로 해주면은 위에서 얘기했던 것과 정반대의 의미가 되겠죠. 자, 우리가 관심 있게 지켜봐야 될 논리 연산자는 바로 이것인데요. 우리가 A와 B가 같다라고 얘기할 때 우리는 보통 그냥 등호 하나만 많이 사용을 하게 돼요. 근데 프로그래밍 언어에서 이 등호는 어떠한 문자에다가 숫자를 저장해 줄 때 이 등호 기호를 쓰기 때문에 논리 연산자로 이 두 개가 같다 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싶으면은 등호 표시 두 개를 꼭 써줘야 된다는 점 주의하셔야 되고요. 반면에 A와 B가 같지 않다라고 얘기를 할 때 우리는 이러한 기호를 씁니다. 프로그래밍 언어에서는 바로 느낌표 등호를 붙여서 같지 않다라는 걸 표시해 주게 됩니다. 자, 예시로 몇 문제를 살펴볼게요. 자, 0과 6이 있을 때 6이 더 크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죠. 이럴 때 6 쪽으로 꺽쇠 모양이 꺾여 있다면은 0보다 6이 큰 거기 때문에 우리는 맞다, 참이다
라는 것을 출력해낼 수 있게 됩니다. 반면에 두 번째를 보면은 0 쪽에 꺽쇠 모양이 가 있죠. 우리가 알고 있기로는 6이 당연히 0보다 큰데 그래서 0이 6보다 크다고 적어줬기 때문에 출력값은 false, 즉 거짓이다, 옳지 않다 라는 출력을 내게 되고요. 마찬가지로 50과 10, 50이 크죠. 근데 10이 크다고 했기 때문에 false, 10과 11을 비교했을 때 11이 10보다 크기 때문에 참, true. 그리고 10과 10을 비교했을 때 두 숫자는 같은데 오른쪽에 있는 10이 더 크다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false라는 출력을 얻게 됩니다. 자, if문이 실제에서 어떤 식으로 사용되는지 몇 가지 예를 공부해 볼까 합니다. 자, 예를 들면은 온도가 32도 이상이면은 폭염주의보가 돼서 채널 문자를 발송해야 된다 라는 것을 프로그래밍 언어로 표현하자면, 자, 우리가 온도를 템프라고 저장했을 때 if 만약에 온도가 32도보다 크거나 같을 때, 즉 이상이죠. 이때 폭염주의보가 발생했습니다. 외출을 자제해 주세요 라는 문자를 출력하게 되는 구조입니다. 자, 또 다른 예로 속도가 100km 초과면 벌금 고지서 발행 하고자 한다면 프로그래밍 언어로 어떻게 표현하냐, if 조건을 다루는 거죠. 속도인 스피드가 100보다 클 때, 초과죠. 100보다 클 때 벌금은 7만 원입니다 라는 문자를 출력하게 돼요. 자, 입국 지역이 중국이면 2주간 자가격리로 분리하고자 하는 거를 컴퓨터 언어로, 프로그래밍 언어로 표현하자면 if 지역, area가 중국이라면, 그래서 왼쪽과 오른쪽이 같다라는 거를 의미해주고 싶으니까 꼭 등호 두 개를 붙여서 사용해야 되겠죠. 그래서 area가 중국이라면 자가격리 대상자입니다 라는 문자열을 출력하게 됩니다. 자, 지금까지 동아리 6기 2팀 두잇의 팀원 김승재였고요. 다음에는 바로 문제 풀이 내용이 있을 테니 끝까지 잘 들어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